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로 취임 1주년이 되었다고 해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녹화를 하는데 이게 원래 어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계속 잠기는 바람에 하다 못하고 그냥 갔고, 이거는 수일 내로 올리려고 합니다. 시의성은 조금 떨어질 수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어제가 이제 7월 4일인데요. 그래서 1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임기로 따지면 2022년 원래 국회의원 임기가 2020년 5월 30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하반기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2년 단위로 국회를 나눠서 이제 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에 원구성 협상이 오래 걸리고 하다 보니까 지연돼서 그렇게 늦어졌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국회가 사실상 노른 겁니다. 완전히 이제 문호동 무임금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국회는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얘기한 주요 골자는 헌법 개정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정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국회 방송을 완전히 독립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헌법 개정은 전임 6명의 국회의장이 헌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이루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회가 모든 준비는 다 돼 있고 결단만 남아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실상 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때 헌법 개정안을 냈는데, 거기 주요한 골자는 결국은 재선을 할 수 있도록, 중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사실상 그거 말고는 조금씩 바꾼 거는 있긴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 당시에 제출했던 그 안도 마찬가지로 대통령 중임제가 들어가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대로 추진한다고 그러면 레임덕을 예방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미국은 레임덕이 없습니까? 레임덕이라고 하는 건 오히려 재선을 만들므로써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금전살포하고 그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금권선거 말 그대로 헌법에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만, 공직선거법에서 사실상 지향하고 금지하다시피 한 금권선거를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의원내각제를 만약에 한다고 일각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 의원내각제는 우리나라에서 전혀 맞을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 의원내각제는 대통령의 국가 원수 의전적인 권한과 국무총리의 행정이나 국내 이런 부처를 총괄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위치뿐만 아니라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라도 국가 위기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예전에 다른 일부 나라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국가 긴급 상황이 되면 갑자기 대통령이 국가 원수적이고 대외적인 권한만 행사를 하다가
국무총리까지 통화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행사를 하면 국무총리는 뭐가 되는 거고, 그러면 갑자기 대통령이 됐으면 뭘 압니까? 1960년대 우리나라 제2공화국 당시에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는데요. 1961년에 5.16 군사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나 국무총리가 뭐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조치도 하나도 안 했고, 당시에 박정희 소장이 군사쿠데타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첩보를 전했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한테. 그런데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묵살해버리고서는 오히려 눈에 가시 같은 국무총리 잘라내고 자기는 유지시켜주겠지 했는데, 결국은 자기도 잘려나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중에 대선 또 나와갖고 대선 누가 그런 사람을 대선을 또 시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씨하고 대선 나가갖고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자유총연맹 69주년 창립 기념행사에 가서 전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다 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전 정부라고는 안 했습니다만, 전 정부가 박근혜나 이명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다못해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 정부는 반국가 세력이다. 그리고 정당도 어차피 민주당 다 같은 민주당이고, 그러면은 민주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인데, 반국가 세력이라는 얘기는 반국가 단체에서 나온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국가 단체는 뭐냐? 무력을 갖고 군사주의계통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병력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단체를 반국가 단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의미를 민주당과 연결시켜 포함하면 언제든지 합법적인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전복시킬 수 있는, 무력만 있으면 전복시킬 수 있는 세력이다 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단체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고, 그러면 합법적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저도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정치를 잘못했다 설령 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반국가 세력?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실제로 며칠 전에 국회에다가 진정민원을 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를 국회에서 추진해야 된다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6월 30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병훈 국회의원이 오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분 발언을 했는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지금 국회가 이렇게 눈뜨고 구경만 할 상황입니까? 지금 합법적인 정부를 부정하고, 심지어는 통일부가 북한 지원 분야라고 하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카르텔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누가 카르텔을 갖고 있는 겁니까? 모든 힘은 현 정부가 갖고 있지, 야당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현 정부에 지금 곳곳이 다 검사 출신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원장을 포함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총장, 이런데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도 그러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상으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고, 헌법 제4조에도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통일이 북한이 아니고 일본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는 일본과 통일을 하자는 겁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이제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치 개혁 관련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정치 개혁이라고 하면 조금 이상하지만 현재 지금 여야당 간에 극한 대립을 하고 있으니 이거를 잘 조화하고 대화와 타협을 해서 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결국은 뭐 쌀 직불제, 쌀 그 이제 수매제도와 관련된 그 거부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그래서 거부권이 돼서 이제 없어졌죠.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 표결이 안 됐기 때문에, 가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간호법 역시 똑같은 절차를 밟고 있는 겁니다. 간호법 마찬가지고요. 그게 심각한 문제다. 그리고 이제 방송법 시행령에 관련돼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현재 그 방송 수신료, KBS가 거두어야 할 방송 수신료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상호 계약에 의해서 거둬주고 있는데, 이거를 금지시키겠다, 방송법 시행령에서 금지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6월 16일 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대리로 김효재 부위원장이 3명, 김효재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명이 위원 중에서, 김현 위원은 민주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목으로 추천된 위원이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2명이 찬성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6일에 입법력을 열흘로 단축을 해서 입법력을 했고, 이게 곧 뭐 시행하겠다. 국무회의, 이제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국회의장이 이제 방송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법령을 제정하는 것은, 이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것은 이제 우연 소지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한마디로 이거에 대해서는 저도 일전에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거를 하나 올렸는데,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리고 제가 또 국회에도 또 이거에 대해서 진정을 내서 구체적인 범위가 아예 없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라는 게 아니라 위임 근거 자체가 없는 조문에 대해서 정부가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거 당연히 위헌이죠. 당연히 위헌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거를 지금 한상혁 위원장을 면직시켜 놓고서 숫자가 뭐 한상혁 위원장 있으면 그거 상정이나 하겠습니까? 상정도 안 하고 당연히 2대2가 되면 부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상혁 위원장 잘라내고 얼른 방송법 시행령 개정해갖고 내년에 국민의힘이 싹쓸이 하도록 언론 조작을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 취지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정상적인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하려면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공정을 외쳐갖고 당선된 게 문재인 씨와 윤 대통령 아닙니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그리고 국회의장이 또 한 것이 선거법 개정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를 살펴보면 제가 볼 때는 중선거구제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병합하되 대도시 지역에서 중선거구제를 해야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국회의원 정수는 근대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늘리는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왜냐하면 거의 20만 명에 가까운 선거 유권자를 가지고 투표하는 나라는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이건 너무 좀 과도하기 때문에 나중에 통일이 될 당시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300명에서 조금 늘렸다가 나중에 그때 가면
조금 국회의원 정수를 더 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현행 헌법상으로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고 돼 있지, 뭐 400인 이상으로 이하로 하라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 방송을 완전히 그 별도로 분리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국회 방송도 방송법에 따라서 이제 여야의 그러한 어떤 휘둘림에 의하지 않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게 너무 이제 금방 시간이 지나갔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당면한 현재 상황은 정치개혁이고 헌법개정이고 다 좋은데, 그 전제는 국가 지도자가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상태에서 아무리 추진해 분들 다 도루함이 타불이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기문의 시사 이슈였습니다.